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펄스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레이터가 지금 대시보드를 여러 가지 사용자 요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이 펄스에 많이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 기존의 클래식 대시보드보다 좀 더 플렉서블하고 사용자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펄스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의 대시보드랑 다르게 설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약 한 세 번 정도, 3회차 정도에 걸쳐서 펄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그 펄스의 그 기본적인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오펜스 리스트를 리스트업하고 이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오펜 스택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펄스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펄스 앱을 익스체인지로부터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여기 이제 그 펄스라는 이제 앱 그 탭이 이제 생기게 되죠. 펄스 앱을 설치하시고 나면 현재 펄스 최신 버전은 2.2.4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템플릿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본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펜스 개요라든지 요약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많이 보셨던 그런 스트릿 글로브라고 하는 지구본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앱들, 예를 들어서 DNS 어널라이저나 이런 앱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앱들이 제공하고 있는 추가 이제 대시보드 템플릿 같은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오펜스 개요라고 하는 이 탭을 보시면 기존의 그 클래식 대시보드에서 보지 못하셨던 여러 가지 그 화면의 배치라든지 색깔 같은 게 바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 그 메뉴에 그 왼쪽 메뉴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새롭게 만들거나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메뉴의 첫 번째 이 화면을 펴시게 되면 해당 그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옆에 보이시는 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이 공유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대시보드를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유 기능은 이 대시보드 전체를 뭔가 이렇게 무슨 파일로 떨어뜨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유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이제 말하자면은 사용자분들이나 다른 이제 동료분들께 해당 링크를 전달해 줌으로써 대시보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대시보드는 엑스포트를 받으셔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지금 이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제이슨 형태로 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떨어지는 파일을 받아서 이게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그 받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제이슨 엑스포트를 받으셔서 다시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것들도 이 펄스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펄스 처음에 이제 그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펄스가 이제 기존의 클래식 대시보드와 좀 다른 거는 지금 보이시는 요 각각의 위젯들마다 이렇게 크기를 어, 그 변형을 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크기를 다시 이렇게 늘린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훨씬 기존에 쓰던 클래식 대시보드에 비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위젯들을 클릭을 하셔서 설정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색깔을 변할 어떤 조건을 집어넣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펄스 대시보드에서 기존의 대시보드와 얘는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위젯들이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캐터라든지 뭐 글로브라든지 지오그래픽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이신 것처럼 빅 넘버라고 불리는 이런 위젯들이 새롭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시보드를 어떤 사용자의 요청에 맞게 그냥 커스터마이징 할 수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이시면 이제 사용자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자 환경 설정에 가시면 테마를 현재 2.2.4 버전 기준으로 세 가지 테마가 제공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이제 파란색 디폴트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완전히 까맣게 이제 바뀌어서 어두움 다크로 되어 있는 다크 테마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또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밝음이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테마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대시보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기본 테마, 그 다음에 다크 테마, 그 다음에 하얀색 밝은 테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IBM 브랜드라는 것들도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없앰으로써 IBM 브랜드 없이 해당 이제 사용하시는 환경 회사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 테마로 우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대시보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 대시보드라는 이제 메뉴가 있고요. 클릭해 보면 공백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만 가져오시는 제이슨 파일을 이제 읽게 되어 있는 거고, 템플릿은 템플릿을 편집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인데 우선 기본 공백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드시는 대시보드를 기본 대시보드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 대시보드를 이렇게 예로 바꾸셔서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시보드 펄스를 누를 때마다 만드신 대시보드가 디폴트 대시보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신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블랭크로 만드셨기 때문에 위젯을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기존에 제가 이미 이제 만든 오펜스 리스트의 위젯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작성을 누르면 제가 만든 이 테마를 이용한 대시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지금부터 이제 볼 그 오펜스 리스트를 이제 표시하는 그 대시보드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펜스 리스트는 그 여기 오펜스 창을 누르시면 오펜스 창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오펜스 창에 나타나는 것들은 사용자가 어떠한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펄스에 나타나는 대시보드 이 펄스에서 만약에 오펜스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디폴트로 제공하는 오펜스 차이가 있을 텐데, 첫째는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 어떤 테이블에 나타나는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펜스 창에 있는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리프레시하기 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갱신이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오펜스 리스트 펄스로 만든 거는 시간에 맞춰서 리프레시가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오펜스 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거를 그 편집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항목 위젯 편집은 지금 그 기존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에서 오펜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면 일반 API 있고 AQL이 있는데 오펜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헤러 고치기 시간은 최소 1분,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데, 이 시간의 1분이 최소이고, 시간은, 리프레시하는 시간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위젯을 만드실 때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불러들여 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검색을 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이 리프레시 시간이 짧게 되면 큐레이터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필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오펜스라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떠한그 오펜스의 값들, 오펜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값들을 여기 컬럼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먼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다 지워보고요. 제가 한번 그 어떤 것들을 표시를 했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아까 이제 스타트 타임이 이제 뒤에 있었는데, 이번 스타트 타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오펜스 아이디, 그 다음에 오펜스 매그니튜드, 네, 이건 아니죠, 네. 오펜스의 네.
요즘 이제 도메인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필요하신 도메인 아이디도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메인 아이디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오펜스의 매그니튜드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디스크립션 오펜스 보통 많은 분들이 오펜스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오펜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되고요. 사용자가 그 지정한 그 이벤트 네임에 따라서 변경되는 다이나믹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립션이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펜스의 소스 이 오펜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오펜스의 타입은 무엇인지 이 정도로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최대 몇 개까지 볼 것이냐, 몇 번에 한 번에 몇 개까지 오펜스를 쿼리를 해올 것이냐라는 결정을 하시게 되고 조회를 실행하시게 되면 해당 값을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값을 검색을 해서 그 값이 이제 검색한 결과가 이쪽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과 그 다음에 아이디 날짜 그 다음에 도메인 아이디,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도메인 아이디가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사실 숫자로 표시되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오펜스의 리스트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만약에 어떤 필터를 넣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값이 어, 그 빠지게 되는 경우 빠지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게 있겠죠. 오펜스 타입 중에서 시스템으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 리스트에서 빼고 순수하게 어떤 관제에 관련된 어떤 사용자 룰에 의한 어떤 그런 오펜스만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필터 조건이나 이런 곳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예, 조회에서 값이 정상적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 보기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기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기의 이름을 지정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러냐면 동일한 어떠한 앞에서 보신 이런 조건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많은 곳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이름을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이름을 지정하시고 만약에 보기 이름을 지정을 안 하시고면 디폴트로 뭐가 되냐면 이 위젯의 이름이 여기 보시는 이 BJ 스터디 오펜스라고 되어 있는 위젯의 이름이 바로 보기 디폴트 이름이 되는데 지정은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그 대시보드를 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차트 유형이 테이블 보신 것처럼 숫자, 막대형, 테이블, 원형, 분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펜스 리스트이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값에는 컬럼에 대한 맞추는 값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테이블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지정을 하시고 최대로 보일 수 있는 항목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예, 뭐 5에서 50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고자 하는 그 화면의 크기나 이제 한 창의 크기에 맞게 적절히 직접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드릴 다운 메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그 오펜스 리스트라는 거를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오펜스 리스트 상에서 오펜스를 클릭을 했을 때 오펜스 창으로 이동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2.2.4 버전부터는 드릴다운 메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다운 메뉴를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정 URL을 열거나 혹은 펄스 대시보드 상의 다른 어떤 펄스의 상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거나 오픈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큐레더의 메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오펜스 서머리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스 서머리 상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ID 값을 매개 변수로 해서 오펜스 서머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오펜스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서 저장하고 나서 보게 되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오펜스 아이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창이 이동하면서 어떤 게 열리냐면
예, 아까 보셨던 그 오펜스 아이디 창이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오펜스 창이 보이면서 마치 이제 우리 오펜스 탭에서 어떤 오펜스 리스트를 불렀을 때 오펜스의 서머리 창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어, 만약에 이거를 그 우리가 이제 전에 보신 그 새로운 오펜스 메뉴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새로운 이제 오펜스 창 메뉴로 이동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아까 보신 이 편집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드릴 다운 메뉴를 이제 오펜스 서머리 오픈 페이지를 하지 않고 URL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해당 그 URL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오펜스 탭을 눌렀을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클래식한 그런 오펜스 서머리 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보이는 이러한 이제 그 새로 나온 그 뉴 UI의 오펜스 리스트로 이동하도록 네, 이런 식으로 URL을 호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첫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AQL을 이용한 위젯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